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의 약간 내부적인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다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삼성 SDI의 뭐 헝가리 공장, 궤도 공장에 지금 환경 리스크, 뭐 설상가상 경영진까지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나와 있는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한참 됐고 지금 당장의 악재로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악재였다면 최근에 제가 왜 삼성 SDI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 SDI 여러분들이 뭐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은 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재로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이게 호재인지, 호재라고 하면 단기적 호재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호재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리스크. 지금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좀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처음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동시에 뭐 주가는 또 왜 오르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겉으로 보면은 뭐 악재가 터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판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헝가리 공장 이슈 이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단순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정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뭐 헝가리 총리실 장관이 이제 직접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착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봐야 되는데 단순히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리스크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는 건데 제보 내용, 내부 고발자의 의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공장 점검 일정을 미리 통보를 받았고 그 전에 니켈과 코발트 같은 배터리 소재를 미리 반입해서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 창고가 위험물 보관 허가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진짜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 경영진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블룸버그까지 인용하면서 경영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 실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국면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ESS용 LFP로 생산 라인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삼성 SDI 2차 전지 하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이제 말씀드린 지 좀 된 것 같은데 전기차였습니다. 그죠? 전기차 배터리 중심에서 지금 현재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ESS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강제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전기차 시장 전부 아실 겁니다. 수요가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국면이죠. 배터리 업체들 다 같이 죽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디로? ESS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삼성 SDI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첫 번째, 원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하던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라인 자체를 그냥 바꾼다. 이건 회사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을 틀었고 특히나 뭐 인디애나 공장 4개 라인 중에 3개를 ESS용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 이 돈. 지금 ESS 시장 자체가 2028년까지는 캐파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키워드, BBU라는 겁니다. 배터리 백업 유닛입니다. 이거
데이터 센터 전원 끊기면 순간적으로 전력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SDI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둔화, 오케이, 갖다 집어치워. 그리고 ESS, 그리고 AI 수요에 대해서 축을 이동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문제를 겪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돈이었잖아요. 외부 자금 조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회사채 쓸 거냐, 유증할 거냐,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할 거냐,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변수 한번 나온다라고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한번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하면서 이제 현금 11조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현금에 대한 확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 SDI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가치가 이제 슬슬 드러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흔히 뭐라 그래요?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충분히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하면 지금 삼성 SDI는 뭐 이제 헝가리의 대망, 궤도 공장 뭐 이런 환경 문제, 정치 이슈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온갖 호재들로만 가득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EV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SS로 사업 포트폴리오 변환하면서 계속해서 현금도 확보하고 있고 투자도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전고체 전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2027년부터 양산을 할 거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꿈의 배터리입니다. 꿈의 배터리.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적용에 대한 순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기차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은 로봇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급형 EV,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UAM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기에부터 바로 고마진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로바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단순히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기술에 대한 리더십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고체 전지. 이제 지금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꿈의 배터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멈춥니다. 꿈의 배터리라는데 이게 진짜 실존하는 건가? 지금 이제 27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양산이 가능한 기술력인 건가?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LFP라고 하면 저가형 전기차라고 하잖아요. 저가형. LFP는 말 그대로 밀도가 낮아요. 대신에 가격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이니켈 양극재다라고 해가지고 3원계 배터리를 외쳤지 않습니까? NCM, 그리고 뭐 NCA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NCM 811, 뭐 고니켈, 하이니켈 양극재, 프리미엄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LFP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전고체 전지는요,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이 있습니다. 장점만이. 여기에 대해서 뭐 화재에 대한 위험도 낮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밀도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높고 주행거리도 길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점만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실존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쉽게 풀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쓰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요거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까지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양극과 그리고 음극 사이를 이온이 오가게 만들어서 전기를 만든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사이를 오가는 이 사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이 전해질이 액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액체 전해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배터리 안에 잘 타는 성질의 액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잘 타는 화재의 위험에 약간 노출돼 있다. 그래서 물론 막 기름처럼 막 엄청 활활 타는 건 아니지만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열이라든지 뭐 내부 단락 같은 제가 이전에 덴드라이트 한번 말씀드리면서 단락 이거 쇼트 발생하는 거 요거 이제 잡았다고 얘기했었죠. 삼성 SDI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화재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뭐 배터리 화재네, 전기차 화재네, 충전 중 발화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열이 폭주하는 순간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열폭주라고 하죠. 열폭주는 뭐냐면 한 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움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제어가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꿈의 전고체, 이 전고체 전지, 꿈의 전지가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해질이 고체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죠. 기존에는 액체였지 않습니까? 액체 대신 고체를 넣는 거예요. 이게 왜 혁명적이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이 날 화재에 대한 가능성을 확 낮춘다라는 겁니다. 액체 전해질은 위험 상황에서 이제 뭐 반응성이 커질 수 있고 뭐 누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포 그리고 뭐 내부 단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변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고체 전해질은 액체처럼 흘러다니지를 않습니다. 새지 않아요. 형태가 굳건하다는 거죠. 잡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안전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배터리가 더 안전해진다.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의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만들던 리스크를 갖고 있던 리스크를 짊어지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혜택도 받고 뭐 우리가 유지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 절감도 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찍어냈지만 이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고체 전지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제 주말이지만 그래도 답글은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 녹화하고 있는 차트헌터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부터 삼성 SDI 다시 한번 제가 이전에 샴페인 한번 터뜨려야 한다. 와인 한 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랠리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장시작했을 때 어떤 변동성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